원구성을 마친 충북도의회가 다음 달 예산 심사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김영환 지사의 현안 사업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 대신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잡초와 나무가 인도를 점령했기 때문인데 사람도 자전거도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신라의 한강 진출을 보여주는 단양적 성비 일원에서 첫 고분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굴과 훼손이 심해 신속한 발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충북도의회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충청북도는 예산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번번이 주요 예산을 삭감한 데다 논란이 있는 사업도 적지 않아 이번에도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올해 더 써야 한다며 충북도의회에 추가로 제출한 예산은 1,167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김영환표로 불리는 건 규칙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청남대 예산이 꼽힙니다. 교통 약자용이지만 일반인도 탈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비 45억 원에 이를 위한 장비 창고 이전 비용 8억 원은 별도, 음식점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비 8,500만 원 역시 포함됐습니다. 모노레일은 환경단체가, 음식점은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김 지사가 1년 넘게 공을 들인 KTX 오송역 선화 공간에도 35억 6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연말까지 완성하려는 철길 아래 도정 홍보관 예산으로 안전은 물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오송은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여기에 도청 주변 문화공간 조성비 약 9억 원과 주민 반대가 있는 제천 청풍교 개발 용역비, 도시근로자 도시농부사업 확대 10억여 원 등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 일가의 땅과 가까워 논란인 괴산 폐교 매입비 25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도의회를 통과해야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의회는 최근 2차례 예산 심사에서 지사의 역점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청남대와 오송역 홍보관 예산을 심사할 상임위는 선화부지 활용 사례를 따져보기 위해 일본 현지 출장을 떠났고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확대, 적절성 논란이 있는 괴산 폐교 매입 등도 송곳 검증이 예고돼 있습니다. 땅을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이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타당성이나 또 행정 절차 이행 이런 여러 부분을 심도 있게 의회가 전체 원구성을 싹 바꾼 뒤 처음 하는 예산 심사라는 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예산이 과다 집행되거나 예산이 불필요한 곳이 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삭감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후반기 도의회의 첫 예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1일 공개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립영재학교의 내년 착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축비 29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지방비 분담률 이견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분담률 이견 여파로 묶여있는 설계비의 우선 사용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섭이 결렬되면 충북에서는 간호사 등 조합원 870여 명이 파업에 통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충북도 내 의료기관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으로 민간병원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의료 현장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인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 대신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는 주민들을 피해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남대 초입인 문희사거리입니다. 도로 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잡초에 뒤덮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이 자라 2m가 훌쩍 넘습니다. 이곳은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인도인데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인도임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도 대신 바로 옆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데 부딪힐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이 다닐 수가 없어서 자전거가 같이 이리 오면 우리가 밤에 컴컴한데 오면 해를 불 켜고서 빵빵빵빵 되면 피해야지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주민이 다니다 보니 정작 자전거는 주민을 피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일로 오다가 노인분들 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아니라 저기로 자동차 전용도로 가는 거죠. 그분들도 위험에 처해 있지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남대 입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의의 첫 관문인 이 인도를 인도가 아닌 정글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청의 관리 소홀을 아주 질타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6월과 추석 전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올해 이 구간은 폭염과 호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염경보 때는 14시부터 17시까지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7월 달에 호우랑 폭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추석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가사나 육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력 단절 여성, 흔히 경단녀라고도 줄여 말하는데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꿔 부르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현희 국회의원을 만나 이 법이 왜 중요한지 또 초선 의원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토위와 함께 여성가족위도 맡고 있는 이현희 의원은 경단녀, 즉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단녀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위축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 내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법률에서 쓰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법안에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22대 개원 이후 처음 맞는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는 발의 요건인 제적 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았고 여당이 반대하는 특위 구성 대신 다른 대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는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가동도 안 되고 정부도 출석도 안 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행안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은 행안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예. 2년 뒤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충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좀 과제가 있다고 보세요? 총선 때도 보면은 신인들이 다 중진들을 꺾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놨잖아요, 경선을.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도 충북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그런 좀 드라마 경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그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본선에 임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북도지사 후보의 덕목으로는 상상력과 추진력을 꼽으며 관료 출신보다는 민간의 혁신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해 제3의 인물이 부각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따뜻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는 이런 목표를 밝히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하는 길에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과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발생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 의원 188명 전원이 참여했고 오송 참사 전후 대응 조치와 책임 회피 의혹, 정부 지원의 적절성과 후속 대책 점검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참사 예방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에 대해 오송 참사 책임을 물어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조만간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한강 진출을 보여주는 단양적성비 인근에서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됐습니다. 140여 개의 무덤 가운데 처음으로 2곳이 발굴됐는데요. 도굴과 훼손이 심해 빠른 발굴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한강을 굽어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단양적성. 가장 높은 곳에는 국보 198호 단양적성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 진출을 의미하는 적성 인근에서 첫 발굴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지표 조사를 통해 140여 개의 고분을 확인한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무덤 2곳을 공개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5.5m와 2.9m, 그리고 3.4m와 1.9m 크기의 석광묘 2기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깨진 돌로 벽을 둘렀고 커다란 돌을 뚜껑처럼 얹은 형태입니다. 무덤에선 6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귀걸이와 가락 바퀴, 항아리 등이 출토됐습니다. 신라가 6세기 전반 이후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해간 지역에 있어서 성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무덤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90년대 들어 중앙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적성 고분의 존재가 드러났지만 지표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 발굴 무덤에선 80년대 것으로 보이는 빵과 과자 봉지가 나오는 등 도굴과 훼손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지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안타깝게도 좀 도굴들이 좀 심하고 그리고 또 뭐 철탑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좀 이루어져서 이 고분들이 좀 훼손이 이번 발굴은 적성 고분군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을 뿐 과제는 여전합니다. 국가 차원의 문화재 지정이나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선 남은 고분군의 추가 발굴이 필요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 계획이 선행돼야 할 거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물의 어떤 그 특징이나 역사적 가치 같은 게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해야. 단양군은 이번 발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적성비와 수양계 유적, 금굴 등을 연계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역사 교육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 청주시 모충동 서원대학교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3층짜리 교회 건물 일부가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신주 1개가 쓰러져 고압선이 단선돼 주택 250세대에 한때 전력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청주시 서원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살 소동을 벌인 여성을 경찰이 설득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목숨을 끊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소속 조남순 경사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안심시킨 뒤 5층 난간에 걸터 앉은 여성의 팔을 잡아 구조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의 인문학 강연 통섭의 광장에 MBC 충북 공개홀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미술사학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거대한 미술사의 세계를 소개한 뒤 300여 명의 청중과 즉석에서 문답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미술사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기존 인문학 콘서트를 확대한 통섭의 광장은 지난 4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MBC 충북 공개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단체가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여성들의 극심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